오늘은 벡터, 기하 벡터 이제 거의 막바지 다가가고 있죠.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벡터 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직선에 대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다 구할 줄 아니까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지? 라고 얘기하게 되면 한 점과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두 점이 있으면 직선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X축하고 벌어진 각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Y축하고의 벌어진 각도도 기울기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기울기로서 표현할 수는 있는데 공간에서의 직선도 마찬가지로 직선이기 때문에 한 점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울기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향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왜냐하면 공간에서는 X축하고 벌어진 각도가 몇 도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게 되면 X축하고 벌어진 각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Y축하고 얼만큼, Z축하고 얼만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하긴 했는데 방향 코사인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해서 각 축과의 벌어진 각도를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구할 수 있다. 또 뭐가 있느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모습은 평면이나 직선이나 같은 의미인데 평면에서는 기울기라고 얘기했던 것을 공간에서는 직선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 벡터로서 표시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공간상이에요. 공간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공간좌표 선생님이 그리지 않을게요. 공간좌표를 그리지 않고 이러한 직선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직선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점은 이 A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A점의 좌표가 X1, Y1, Z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점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쪽으로 갈지 직선은 공간상에서 너무나 많잖아. 그지? 그래서 원점을 5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직선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방향 벡터를 우리가 D라고 표시를 한다면 D에 대한 모습을 LM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LM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벡터로서 표시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성분으로서 벡터의 성분으로서 표시하는 형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LMN이라는 개념은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라고 줄게요. X. 그랬을 때 그 점의 좌표를 X, Y, G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직선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소리야. 그럼 잘 봐봐. 요 A점을 향하는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 X점은 이 직선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을 우리가 X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요 벡터를 우리가 X 벡터라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X 벡터 어떻게 표현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걸로 끝났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X 벡터는요, 잘 봐봐. X 벡터는 이 생각을 하면 돼. X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점이잖아. X 벡터는 자세히 보면 A 벡터 더하기 D 벡터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요만큼밖에 안 가지만 실수배를 하게 되면 이 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T, D 벡터가 돼서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것을 A 벡터 더하기 T, D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더라. 이게 벡터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X라는 모습을 원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벡터로 표시하니까 한 점과 그 다음에 방향 벡터에 대한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식입니까? 점으로 대체하면 돼. x, y, z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x1, y1, z1이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t에 뭐야? l, m, n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x는 뭐가 되냐? 라고 얘기하면 x는 x1 더하기 tl. 맞지? y는 y1 더하기 tm. z는 z1 더하기 tn.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t라고 얘기하는 게 실수배잖아. 그지? x1, y1, z1은 여러분들 LMN은 정해진 상수일 것이고 t는 실수배니까 t로서 정리하다 보면 잘 봐봐. 이쪽에다 정리해줄게. 이쪽에다 x라고 얘기하는 것은 x1 더하기 tl, y라고 얘기하는 것은 y1 더하기 tm, 그 다음에 z라고 얘기하는 것은 z1 더하기 tn이라고 얘기하니까 상수값으로 다 정해진 나머지 값, 요 t라고 하는 게 실수배니까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t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t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l분의 x-x1, 그 다음에 m분의 y-y1, 그 다음에 n분의 z-z1이 되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t에 관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방향 벡터분의 x-x1, 방향 벡터분의 y-y1, 방향 벡터분의 z-z1.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L과 M과 N은 얘들아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야만 하는 거지. 그러면 LMN이 0이 되면,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L이 0이다. 그러면 얘가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까지 이해하면 좀 좋을 텐데, 지금 평면의 방정식 모른다라고 생각해 놓고 보면 표현 방법만 L이 0이고 여러분들이 M하고 N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X는 X1이 되면 돼.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M분의 뭐야? Y-Y1는 N분의 Z-Z1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만 해주면 된다. 요게 뭐야?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벡터에다 실수배 곱해지면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다. 되게 쉽죠, 그죠? 그러니까 비례식의 형태로 문제가 정리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두 점. 이쪽에다 다시 한번 보자. 그럼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A점을 X1, Y1, Z1이라고 두고 B점을 X2, Y2, Z2라고 얘기할 때, 잘 봐, Z2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원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 지금 방향 벡터가 안 주어졌단 말이야. 그럴 때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두고 이 벡터를 뭐라고 두면 돼? B 벡터라고 둔다고. 그러면 선생님 이 직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임의의 점을 막 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점을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요. X점이라고 놓고 이걸 X, Y, G라고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 벡터를 우리가 X 벡터라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점이 어떻게 됩니까?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돼요. 봐. 이 X 벡터는 이 벡터 A 벡터 더하기 AB 벡터에 뭐 하면 돼? T배 해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맞아요? T배 해주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되겠네. X 벡터는요. 요게 5점이니까 X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에 AB 벡터라고 얘기하니까 B 벡터 마이너스 뭐 하면 돼? A 벡터라는 모습이 갖춰질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거를 조금 정리하게 되면 1-t의 A 벡터 더하기 T B 벡터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요거 더하기 요거 두 개 더했더니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아, A점, B점, X점은 어디 위에 있더라? 일직선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벡터 방정식에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을 여러분들이 식으로만 정리하면 되겠네. 그지? 식으로만 정리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X벡터는 XYG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1-t의 A벡터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1-t의 X1, Y1, Z1 이라고 놓으면 되고, 더하기 t의 X1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냥 t 정리를 해줘. t의 뭐야? X2, Y2, Z2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면서 x는 뭐가 되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1-t의 x1의 t, x2니까 여러분들이 x1 빼기에 이렇게 되겠지? t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t로 묶어서 x1 빼기 x2입니다. 이렇게 나눠요. y는 뭐가 되니? 그럼 y1 빼기 t의 뭐야? y1 빼기 y2입니다. 그 다음에 z는 뭐니? 라고 얘기하면 z1 빼기 t의 z1이지. z1 빼기 z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마이너스를 빼낸다고 생각하고 쟤를 넘겨주게 되면 선생님이 x1 빼기 x 빼기 x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t의 z2 빼기 뭐가 되지? z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y1은 똑같이 t의 y2 빼기 y1이 될 것이고 z 빼기 z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t의 z2 빼기 z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 상수고 우린 xyz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싶은데 t가 전부 다 같으니까 여러분들 t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왜 선생님 이게 x라고 z라고 썼냐? x지 x x2 빼기 x1 분의 x 마이너스 x1이고 y2 빼기 y1은 y 빼기 y1이고 z2 빼기 z1은 x 빼기 x1입니다. 아, 왜 또 갑자기 x를 쓰냐? z 빼기 z1입니다. 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주어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 점이 주어졌으면 기울기의 형태처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직선에 대한 방정식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너무 쉬워. 사실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두 직선의 여러분 평행과 수직이라고 되어 있대. 아니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너무나 쉬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G1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놈에 여러분들이 G1 직선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G1 직선은 L1분의 X 빼기 X1는 M1분의 Y 빼기 Y1는 N1분의 Z 빼기 Z1이야. 그 다음에 G2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L2분의 X 빼기 X1은 X1, X2라고 합시다. 는 M2분의 Y 빼기 Y2는 N2분의 Z 빼기 Z2잖아.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평행이다. 야, 평행이다. 뭐 이용하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실수배 이용하고 싶은데 또 있잖아.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이 G1 직선의 방향 벡터가 D1이라고 얘기한다면 D1 벡터는 L1, M1, N1이 되겠잖아. 그지? 그럼 G2라고 얘기하는 방향 벡터를 D2라고 얘기하면 L2, M2, N2가 되겠지. 그지? 두 개 어떻다라고 보면 돼? 비례해서 같습니다. 또는 실수배했을 때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직 뭐 이용하고 싶어? 벡터의 내적이 뭐야? D1 내적 D2가 얼마 나오더라? 수직 0입니다. 성분으로 표시됐을 때 내적 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내적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개 곱했을 때 계속 더해서 성분끼리 더해서 성분끼리는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더해서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수직과 평행 말고 선생님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얘들아 공간에서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평행 이동해서 이룬다 그랬잖아. 평행 이동해서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방향 벡터를 통해서 내적의 정의와 성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공식을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뭐 하면 돼?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적에서 코사인 세타 이용하는 것을 뭘로 하면 돼? 방향 벡터로 이용하면 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식 하나만 더 하나 알려줄게요. 잘 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G1 직선 한번 보세요. G1 직선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직선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 직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선을 알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보게 되면 아 분모 있는 거 방향 벡터. 그지? 그리고 뭐야? 한 점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 직선 위에 한 점 x1, y1, z1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내적을 통해서 정의와 내적에 대한 성분에 대한 곱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 값 찾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0일 때에 대한 모습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컴마 찍어 놓고 방향 벡터가 0인 점은 그냥 Z는 Z1, X는 X1, Y는 Y1 이라는 형태로 표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